유산균 다들 많이 아시죠? 홍삼 다음으로 이제 많이 먹는 영양제 중에 하나인데요. 유산균이라는 거는 이제 발효 과정에서 젖산을 생성하는 그런 균들을 말하는데, 이제 좀 장내에서 유해세균의 생장을 막고 장내 환경을 좀 좋게 만들어서 많은 분들 좀 먹고 있는 그런 영양제죠. 유산균이랑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유산균 영양 찾아보면은 거의 이제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 진짜 동의어인지 이거 한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산균이 이제 영어로 유산균이 프로바이오틱스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유산균이라는 거는 유산을 생성하는 균을 말하는 거죠. 영어로는 락토바실러스라고 하는데,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거 뭐냐면 이제 WHO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은 이제 장내 적절한 양을 섭취했을 때 장내에서 우리 몸에 이로운 일을 하는 그런 세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글자로 하면은 유익균이죠, 유익균. 이제 유산균이 다 유익균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유산을 생성하는 균 중에서 유익균이 아닌 것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에 속하는 것들 중에서 유산균이 아닌 비피더스균이나 많이 아시는 이제 엔테로코커스, 스트레프토코커스 이런 다른 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산균이랑 프로바이오틱스가 완전히 같은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알려진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유익균 중에서 대부분이 이제 유산균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유산균이라고 말을 하고 먹고 하는 것들이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산균 효능은요,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위장관계 질환 이런 쪽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유장불내증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염증성 장질환 이런 장질환을 조금 개선하는 데 일단 많은 초점을 두고 이제 딱 먹게 되고요. 그다음에 대장균 증식을 억제하고 장 운동이랑 좀 배변 활동, 식이섬유 같은 것도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변 활동 강화하는 이런 기능도 있고, 이런 위장관 기능 말고도 다양하게 이제 효능이 입증된 그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면역 기능을 좀 개선한다, 또 감염을 좀 예방한다, 스트레스로 인한 유해균의 성장을 좀 방지를 하고, 콜레스테롤이나 아토피, 피부 질환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럼 유산균을 먹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이제 장내에 세균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장에 세균이 몇 마리 정도 있을까요? 수십만 마리, 많이 100조 마리 정도 있다고 하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숫자죠. 세균의 무게만 했을 때도 거의 2kg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세균에는 이제 유익균이랑 유해균이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비율로, 이상적인 비율로 장내에 존재할 때 좀 건강한 상태 유지할 수 있는 건데, 특정 이제 원인에 의해서 이런 비율이 깨지는 경우에는 좀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제 유산균을 먹어주면 좋은 건데요. 이제 유익균이 줄어드는 원인으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노화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점점 유익균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단 질병을 겪었을 경우 항생제 같은 약물을 오래 복용했을 때 어떤 유익균이 줄어들게 되고, 일반적인 생활 습관에서는 이제 과도한 음주, 스트레스, 또 이제 잘못된 식습관, 자극적인 음식이나 기름진 거를 너무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먹는다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유익균의 이제 해당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생기고, 그럴 때 이제 유산균을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유산균이라는 게 이제 발효 과정에서 젖산을 생성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발효식품에 당연히 많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주로 유제품이나 김치나 이런 데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장내 균형이 깨져서 유산균을 복용해야겠다고 생각할 때는 보통 음식보다 이제 이렇게 영양제 계통으로 많이 복용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이 유산균 영양제 같은 거 찾아보시면은 균이 몇 마리 들어있는지가 나와요. 투입균이 있고 고장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투입균이라는 거는 뭐냐면 유산균 한 캡슐 한 번 먹을 때 먹는 이 양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 때 얼마만큼의 균을 넣었냐라고 하는 게 투입균이에요. 유산균이 열에도 약하고 수분에도 약하고 제조나 유통 과정에서 손실되는 양이 있을 거잖아요. 죽는 양이 있기 때문에 고장균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그 유통기한 안에 유산균을 섭취했을 때 최소 몇 마리는 살아있다는 걸 보장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투입균이 500억 마리고 고장균이 100억 마리다라고 하면은 유통기한에 내가 먹었을 때는 100억 마리는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장균이 장내에 얼마나 도달하는지 보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장내 체내 환경이나 유산균을 어떻게 코팅을 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죠. 그럼 이제 많이 먹으면 무조건 좋은 것인가라고 하면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유산균이 시각처에서 이제 효과를 인정한 유산균이 19종류 정도가 있어요. 종류가 되게 다양하죠. 유산균 먹는다고 해서 이게 다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유산균이 들어있고, 좀 얼마나 다양한 균주들이 들어있고, 이걸 코팅을 얼마나 잘해서 장내에 잘 도달할 수 있게 만들었는지. 유산균이 이제 위산이나 담즙산에 의해서 좀 손상을 받기 때문에 단백질 코팅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코팅을 해가지고 장까지 잘 도달할 수 있게 만든 이런 유산균을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산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이 돼야 되겠죠.
유산균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양제 같은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개념은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음식 중에서는 뭐 감자나 양파, 우엉, 뭐 아스파라거스, 뭐 채소의 뿌리류나 뭐 바나나 같은 이런 식이섬유가 많은 그런 식품군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게 뭐냐면 소화 과정을 거의 거치지 않고 대장의 장까지 가요. 거기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왔을 때 그것들의 영양제가 되는 역할, 그거의 먹이가 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대부분 식이섬유 형태로 존재를 하고요. 대표적으로 올리고당류 이런 걸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같이 식품 통해서 섭취를 하거나 이런 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유산균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섭취를 해줄 때 유산균이 좀 더 잘 증식을 할 수 있겠죠. 유산균이 이제 체내 환경이 이제 뭐 먹이가 충분하고 체내 환경이 잘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은 되게 빠른 속도로 증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이 섭취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언제 먹어야 되느냐? 이제 공복에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식후에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산균이 이제 위산과 담즙산에 약해요. 식후에는 음식물에 의해서 이제 위산은 중화가 되는데 음식물을 통해서 소화를 시키기 위해 담즙산이 분비가 되거든요. 식전에는 이제 위산의 영향을 좀 많이 받겠죠. 어느 쪽에서 먹어야 되느냐라는 게 유의한 큰 차이는 사실은 크게 없는데, 일단 공복에 먹으면서 이제 유산균을 이제 위산에 최대한 손상이 더 적게 가게 하기 위해서 물을 충분히 먹는 이런 방법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을 충분히 먹어줘서 좀 위산을 좀 중화시키고 유산균 취해주면 좀 잠깐 잘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유산균이 이렇게 좋을 것 같지만 유산균 섭취를 했을 때 부작용 같은 것도 좀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항암 치료를 하거나 면역 억제제 같은 거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유산균도 일종의 균이기 때문에 유산균 섭취했을 때 뭐 균열증이나 폐혈증 같은 게 일어났다는 이런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이제 전문가랑 상담을 통해서 이제 상담을 통해서 먹어주는 게 좋겠고요. 항생제를 먹었을 때 이제 항생제라는 게 세균을 죽이는 약이에요. 그래서 유해균도 죽이지만 유익균도 비트기적으로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항생제를 먹었을 때 장내에 이제 세균 균형이 파괴되면서 뭐 설사라거나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서 유산균을 같이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산균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엔테로코커스라는 종류가 있는데 엔테로코커스 페시움이 이런 그 유산균 중에서 일부는 이제 항생제의 내성을 일으킨다라는 보고가 있고 독성이 있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이제 어떤 종류가 들어있는지를 잘 살피고 드셔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산균을 먹었을 때 뭐 가스나 복통만이나 이런 이제 위장관 증상, 구토나 설사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고 뭐 피부에 발진이 일어난다든지 두드러기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일부에 따라서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일단 복용을 좀 중단을 하고 전문가랑 상담을 하고 나서 다시 먹을지 아니면 다른 종류 바꿀지 이런 거를 결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